이화 지작을 구매하면서 그라운드 시트를 언제 또 구매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르젠에서 뭘 구매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에르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텐트에서 여기 지장용 그라운드 시트를 3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품절이에요. 구매를 할 수가 없죠. 혹시나 해서 봐도 품절이고, 그래서 글씨는 필요한데 대체할 만한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코스트코 방수포를 접어서 사용하는 것인데 넓은 편이고 가성비는 좋죠. 그래도 한번 제작할 때 쉽게 구멍나지 않는 재질이 나을 것 같고, PE 타포린보다는 PVC 타포린이 제일 견고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요. 무게는 좀 더 나가지만 우리 텐트가 어차피 백패킹용 텐트도 아니니까 등산 갈 때 가지고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거의 오토캠 위주로 차에 싣고 가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3만원대로 텐트 글씨를 살 거라면 좀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와 시작 사이즈를 보면 폭 2850, 깊이 2250이라고 나오고, 글씨는 이것보다 작아야 빗물이 안 들어오니까 사방에서 50씩 줄이면 맞을 것 같아요. 캐드에서 텐트 밑면을 그려주고 안쪽으로 50씩 튕겨주고요. 끝선 정리를 할게요. 보기 편하게 글씨는 하늘색 점선으로 바꿔볼게요. 간격을 재보면 50만큼 돼 있죠? 여기. 그러면 지장용 글씨 사이즈는 나왔고,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플라이, 숏배를 당연히 같이 써야 할 텐데 지작 글씨만 만드는 게 좋은 판단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숏배 전실 공간이 작긴 하지만 2인 캠의 경우 사용 가능한 공간이잖아요. 잠깐이면 그냥 매트만 깔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비가 오거나 바닥이 습하다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그리고 데크나 파쇄석도 아닌 흙바닥이라면 의자나 테이블 놓고 써도 흙먼지가 날릴 텐데 전실에도 글씨가 깔리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숏배까지 사용할 글씨를 한번 그려볼게요. 베스티블 재원 도면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부분이죠. 숏배 폭이 2850, 길이가 4450으로 나오네요. 치수대로 숏배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자기 위에 올려볼게요. 우리는 숏배 앞쪽 전실의 사이즈가 필요하니까 필요 없는 선은 지우고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50만큼 튕겨줄게요. 그리고 밖에 외곽선들을 지우고 끝선도 정리하고 텐트 글씨랑 이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지작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글씨를 안쪽으로 접어서 사용하면 되고, 숏배를 칠 경우에는 앞쪽을 다 펼쳐서 사용하면 되겠죠. 전실에 매트를 피고 쓸 때에도 바닥이 습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먼지가 올라올 일도 없고요. 그리고 숏배를 측면에서 보면 높이가 1700, 가운데 리치폴까지가 100도 올라가고 여기에 숏배를 얹어줄게요. 그러면 높이가 1800 나오고요. 숏배 높이가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1800에서 더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다시 재원표랑 비교해보면 높이 1800이고 그리고 앞부분이 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인되었으니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이 선은 지자기 폴대처럼 숏배 폴대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실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깊이가 1m 60 정도 나옵니다. 가로폭이 좁아지는 구간이긴 하지만 꽤 괜찮은 깊이죠. 그리고 제일 높은 지점이 1m 90 정도 나옵니다. 전부 다 이 높이는 아니고 돔 형태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 오거나 추운 날 같은 기상 변화에 따라 숏배를 닫고 우레탄 창을 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생각하시기 편하게 사람을 좀 넣어 볼게요.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제가 사용하는 의자랑 테이블도 실제 사이즈로 넣어 볼게요. 앞에 테이블 놓고 두 명이 나란히 앞을 보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대입하니 대략 느껴지시죠? 서 있는 사람은 175cm를 기준으로 했어요. 대략 이 정도 키면 생각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주위에 180 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잖아요? 앉아있는 사람은 이 롱 릴렉스 체어가 높이가 낮기 때문에 1m 10을 기준으로 했어요. 보통 책상 의자에 앉으면 1m 3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하는 의자는 높이가 낮으니까 1m 10 정도로 봤습니다. 테이블은 저희 집에 낮게 쓰는 테이블을 쓰고 있어서 그거 기준으로 했고요. 높이는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캠핑 시 많이 쓰시는 폴딩박스 테이블이 이 높이입니다. 이렇게 숏배를 치고 이화지작 앞에 전실 공간이 이 정도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 텐트 앞에 있는 숏배 전실에 글씨를 깔고 사용하려고 크기를 키운 거죠. 우리 숏배에는 좌우 쪽에 오픈되는 쪽문도 전실에 있으니까 환기도 걱정 없고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간단 캠핑할 때는 쉘터 없이 롱배로 길이를 늘려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왕 만드는 거 롱배 전실까지 글씨를 다 깔 수 있다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살 거잖아요. 재원표를 다시 보면 롱배의 길이가 1550으로 길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확장했을 때도 글씨를 깔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고요. 좌식으로 쓸 땐 그 위에 매트를 깔고 여러 명이 둘러 앉아도 좋을 것 같고, 의자랑 테이블 놓고 쓸 때도 먼지를 확연히 줄여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숏배랑 롱배까지 설치한 모습을 그려볼게요. 롱배를 지자기 위에 올려줄게요. 아까 그린 글씨를 다시 올려주면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치수를 확인했으니 매각선은 지우고 이너 텐트 글씨랑 연결시킬게요. 글씨 위에 이너 텐트만 올려져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옆으로 치워볼게요. 전체 길이를 재보면 이렇게 5350이 나와요. 가로 길이는 아까와 같이 2750이고요. 숏배 프론트 꺾이는 지점까지 길이랑 앞에 프론트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가 섞이게 되죠. 도면을 만약 이 상태로 제작하시는 분한테 드리면 굉장히 난감해하세요. 안 한다고 하실 거예요. 이 치수 그대로 하려면 까다롭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으니까 치수를 심플하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노란 점선처럼 사이즈가 약간 줄어든 모습으로 나오고요. 보시다시피 별 차이 안 나죠? 원래 글씨는 지우고 노란색 점선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치수를 다시 재보면 큰 단위로 딱딱 떨어져서 만드실 분이 보면 아, 이거 만들기 쉽겠구나 쉽게. 전시에서 꺾이는 이 부분도 3800으로 맞췄고요. 자, 그럼 ILS 달아볼게요. 코너 쪽에 달고요. 이와 지작 단독으로 사용할 때 이 안쪽에 ILS이 위치해야 하니까 이 부분만 주의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실로 사용될 곳도 코너마다 ILS 달아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글씨를 다 펼친 상태에서 지작을 올려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텐트 단독으로 그늘망처럼 사용할 때에는 전실의 앞부분을 한번 접고 한 번 더 접으면 텐트 밑에 다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지작 글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를 보시면 이너 텐트 쪽이 2m 조금 넘고 전실 쪽이 3m가 조금 넘으니까 대충 반씩 접어도 될 것 같아요. 숏배로 쓸 때에는 앞부분만 끌어당기면 되는데 그려보자면 반에 반되는 지점이 안쪽으로 한번 접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그 위로 접히겠죠. 그러면 이 프론트 부분이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실제로도 크기가 맞을지 한번 해볼게요. 접힐 부분 치수를 계산해서 안쪽으로 같은 길이만큼 올려주고 프론트를 그 길이만큼 올려줄게요. 그리고 숏배를 이 위에 올려볼게요. 이제 글씨가 접혀 있는 거니까 이 나머지 선들은 없애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너 텐트 밑에 한번 겹쳐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접혀서 다시 밖으로 나오면 전실에 글씨가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글씨 하나로 롱배, 숏배, 지작 다 사용할 수 있게 됐네요. 아, 그리고 지작이 단독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접고 또 한번 접어서 그러면 텐트 밑에 이 부분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우리 종종 피크닉 가잖아요. 텐트를 치고 그 앞에 글씨를 깔아 놓으면 이렇게 그 위에 매트를 깔 수 있겠죠. 앞에 남는 부분은 안쪽으로 접으면 되고요. 글씨 위에 매트를 까니까 더러워지거나 상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주문을 했고요. 하루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아오면 한번 펴서 실제로는 어떤지 말씀드려 볼게요. 글씨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풀어서 설명드렸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실제 매트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